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막히는 흐름이 본격화됐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접속이든 출금이든 한 박자만 늦어도 손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자산은 미리 빼놓는 쪽이 살아남습니다. 특히 앱부터 막히면 체감이 확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업데이트가 안 된다가 실행이 안 된다로 번집니다. 그때 가서 옮기려 하면 심장부터 쿵 내려앉습니다. 지금은 옮길 수 있을 때입니다. 이미 조짐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현실의 문턱입니다. 금융당국 압박도 거세고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들어가졌는데 내일은 안 들어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한 곳에 붙잡아 두는 건 위험합니다. 핵심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라는 딱지입니다. 신고가 안 된 곳을 향해 규제의 문이 하나씩 닫히는 중이고 그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플레이스토어 차단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깔린 앱이 당분간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기능 개선도 끊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접속 자체가 막히는 시나리오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막히니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외부로 들어가도 제한이 걸릴 수 있어 가입하려다 길이 끊기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는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문제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쪽으로 결정한 흐름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셋째로는 세금 이슈도 깔려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과세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가 당국을 더 강경하게 움직이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선택지가 단순해졌습니다. 계속 버틴다가 아니라 빨리 옮겨 놓는다입니다. 막히고 나서 움직이면 시간과 선택권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대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안전지대로 빼두는 것. 다른 하나는 대체 거래소로 이동해 거래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합도 가능합니다. 특히 안전을 우선하면 개인 지갑 출금이 가장 무난합니다. 앱이 언제 막힐지, 접속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구간에서는 거래보다 통제권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 자산을 내가 잡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는 VPN 같은 우회로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하다고 덥석 물었다가 계정과 자산을 동시에 흔들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선물 입장에서는 함정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못 쓰는 구조가 많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다가 국내 쪽은 추후 과세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물로 짧게 굴리는 분에게 국내 거래소는 완벽한 대안이라기보다 기능이 잘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이동이 많은 곳 위주로 묶었습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걸린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출금 속도, 수수료 구조, 이벤트 조건이 달라서 그냥 아무데나 가면 손해가 납니다. 고정 댓글에 5곳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퓨처스, 즉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롱을 잡아야 할 때와 숏을 잡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힘이 생기면 매매가 훨씬 안정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위로 찌르고 아래로 찍습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을 대충 잡는 순간 손절이 아니라 절망이 됩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향이고
하락장에서 오히려 수익 기회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이 유리한지, 언제 숏이 유리한지 신호를 쪼개서 보겠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신호를 한두 개만 보지 말고 겹쳐질 때만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롱 진입의 첫 번째 신호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차트가 고점을 계속 높이며 계단처럼 올라갈 때 흐름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은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이 나와도 바닥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받쳐주면 시장이 더 높은 가격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쓰는 강한 신호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상승 에너지가 커졌다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상승이 허공이 아니라 실제 참여로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합은 롱의 근거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시들하면 겉은 화려해도 속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롱은 올라간다만 보고 타는 게 아니라 밀어 올리는 힘을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도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위로 당기는 바람이 됩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시장이 아래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반등처럼 보이는 하락입니다. 잠깐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저점을 깨면 그 순간 숏이 더 유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데드 크로스를 하락 신호로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흐름이 약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숏의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하락 전조가 될 수 있어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기름이 됩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가 나오면 공포가 퍼지고 매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만 믿고 덤비면 안 됩니다. 차트 흐름과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손을 잡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진입 타이밍입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법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가늠하는 체온계입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RSI 하나로 결정하면 흔들립니다. 추세가 강하면 70 위에서 더 달리기도 하고 30 아래에서 더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호와 같이 묶어야 합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과 힘의 변화를 읽는 데 도움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줘서 가격이 밴드 밖으로 튀는 구간이 과열인지 추세 시작인지 판단하는 힌트가 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잡는 겁니다. 한 신호만 믿지 말고 겹침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매 실력만큼이나 거래 환경이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바이낸스 차단 흐름이 더 강해지기 전에 자산 이동과 대체 거래소 준비를 먼저 끝내두는 게 우선입니다. 앞서 말한 5거래소 비교와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 조건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번에 확인하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번 사태 대응에 도움되는 꿀팁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놓치면 나중에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 영상 내용이 단타 실전 감각을 잡는 데 보탬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들도 계속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채워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